화이트훅의 백윤정입니다. 원래는 무언가를 시작을 하려면은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지향하는 바가 뭐고, 또 어떤 분야를 주로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우리가 같이 의미를 공유하고 가치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파일럿 삼아서, 원래 그 화이트훅이 나가고자 하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코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무한 경쟁,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경쟁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줄이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서로서로를 막 돌보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관용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로 조금이라도 움직여 나가는데 도움이 되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채널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 완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화이트훅이 시대 문화적 아이콘을 주로 다룬다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또 제 개인적 생각으로, 물론 제 개인 채널이지만 두 가지, 투 트랙이라고 흔히 영어로 쓰죠. 두 개의 방향에서 하나는 이제 원론적인 방향, 뭔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려면은 항상 이론적인 부분들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그런데 그 이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현상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지도 않는 겁니다, 원래 현대 사회가. 그러니까 한 트랙은 이론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고, 다른 쪽 방향에서는 우리 사회가 진짜 많은 일이,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그 이론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어떤 편차를 보이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출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가장, 이거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이제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우리는 너무 우리가 몸담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단순화시켜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범주화한다 그러죠. 카테고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여러 겹에, 그러니까 양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양파 갖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범주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범주화가 필요한 이유는, 범주화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범주화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분류를 하고 기준을 세워서 그 분류된 항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분석을 할 때 비로소 무엇에 대한, 어떤 하나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의 기본은 현대라고 보통 이 모던이 프리젠트하고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막 섞어서 쓰는데, 어쨌든 현재 한국 사회를 이해한다라는 게 범주입니다. 좀 여기서 제외될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민족인데요, 우리랑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북한 사회는 우리 한국 문화적 현상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재동포들,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고 한국 글을 쓰고 한국말을 쓴다고 해서 한국 사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또는 이주 노동자나 여러 200만이라기도 하고 300만이라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범주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라고 해서 굳이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특성에 너무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 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그럼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떤 형태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세대 구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디서 의지했냐면 이건 전민미학협회에서 만든 미국 애들이 만든 거지만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이 미국 모형입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20년 동안 변화된 양상을 하나 더 덧붙여서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즉 사회를 기반해서 한국 문화가 어떤 세대적 특징을 가지고 구성이 됐는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 사회의 구성 요소를 특히 문화적 구성 요소를 살펴보려고 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침체되고 정체돼 가는 것이냐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예견은 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인구학적으로는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역동적이지 못해요. 계속 경제적 활력도 줄어들고 인구도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기로 들어갔다가 한 2000 몇 년? 500년? 뭐 300년? 뭐 그쯤 되면 인구가 반토막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런 예상들에 대한 점검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흔히 베테랑이라고 부르는 세대가 있는데요. 그게 1922년에서 4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베테랑이라는 건 전쟁에 참전했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국가적 고난을 겪고 그걸 다 극복한 세대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테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베이비 부머 이전 세대인데요. 이 세대가 미국하고는 약간 편차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22년까지는 아닌데도 지금 이제 30년대에서 1940년대생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베테랑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 전쟁이 대체적으로 2차 대전보다 이제 5년 늦게 시작돼서 3년 정도 지속하다가 끝났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베테랑은 1930년에서 1950년 이때까지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부모 세대가 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들을 규정하는 그 코어 밸류라 해서 핵심 가치는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가족을 위해서, 자기 공동체, 커뮤니티를 위해서,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애국적으로 헌신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태극기 부대가 어쩌다,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세대에서 가장 중심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국가에 대한 애국적 헌신이다. 뭐냐 하면은 항상 즐기기 전에 자기 책임을 다해라. 이게 사실은 이거를 자본주의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항상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은 뭐예요? 놀라면 열심히 일해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놀기 위해서 일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강화시킨 서구 문화에서의 특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서구 문화의 전반적인 사상은 일을 굉장히 노동을 그러니까 일을 충실하게 열심히 했을 때만 진정하게 뭐가 주어진다? 여가가 주어지고 네가 놀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그 사상적 기반 위에서 자본주의가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1930년에서 50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가 즐기기 전에 항상 자기 책임을 다한다는 거. 그러니까 요게 아마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 이분들은 대공황을 겪었고 2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이 베테랑이라는 게.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네, 당연히 2차 대전 말에 광복과 한국전쟁을 겪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웅을 보자면은,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2차 대전이니까 윈스턴 처칠이나 루즈벨트 또는 스포츠 사회문화적으로는 조 디마지오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 사회를 이걸 끌어와서 보면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젊은 세대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승만이나 메가더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고, 또는 송기정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스포츠 영웅 중에 한국 사회에서는 송기정이나 이런 분들을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의 이제 소비 스타일은 세이브 앤드 페이 캐시라는 건 뭐냐면은 저금을 하고, 당연히 신용이라는 시대가 열리기 이전이니까 현금을 가지고 그 현금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약의 정신이죠. 말 그대로. 요거는 한국 사회가 이 이후에도 한동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저기 현금 뭐 거의 안 갖고 다니고 신용카드 거기에다가 뭐 핸드폰 안에 뭐 카카오페이니 진짜 QR코드를 이용한 그런 지불 방법이 많지만, 그거보다는 이 세대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술적인 것도 없었고, 기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일단 들어오는 일정 부분을 떼서 저금을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저축을 하고 정기예금을 들고 뭐 주식을 사든 저금부터 하고, 그 다음이 현금이 허락하는, 남은 현금이 허락하는 안에서 소비를 하라는 거죠. 이게 현명한 소비라기보다는 당대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 형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마킹이라는 건 이제 표지인데요. 그 세대가 어떤 표지로 드러나느냐 하면은 이제 선도적인 상징이 뭐냐면, 대표적이었던 게 섬유산업에서 이 세대는 미국 같은 경우에 나일론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광목이나 이런 거 사용했죠. 일본이 패만기, 그러니까 일제감정기 끝날 무렵에도 한국 사회에 나일론이라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스타킹은 아직도 다 나일론으로 만들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나일론이라는 게 굉장히 그 세대를 대표하는 특수한 소재였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골프 장갑이나 그런 모자들 이런 것들이 그 세대를 이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술은 믹스드 드링크, 그러니까 혼합 섞어 마시는 건데, 그러니까 뭐 미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항상 맥주가 쭉 흘러갑니다. 맥주. 우리가 한국 사회가 막걸리에서 소주를 옮겨갔듯이 맥주를 밑바탕에 깔고 각 세대마다 그 세대를 표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음료가 있다. 칵테일보다는 칵테일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혼합이라는 건 다른 걸로 섞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대 모티베이트는 뭐냐면 무엇, 그러니까 이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단결시키거나 뭔가 밖으로 나서게 하거나 하는 이런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 당신들의 경험이야말로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가치다,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해줄 때 이분들이 나섭니다. 잘 나섭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적 이해가 갈라지는 어떤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은 항상 우리 한국 사회 베테랑 이분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항상 뭘 얘기하냐면 애국심에 호소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의 경험, 물론 그 경험이 대부분 산업화의 경험이죠. 민주화의 경험이기 전에 그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경험을 빌려주세요 뭐 이런 소리를 하면 그 베테랑 세대가 쫙 모여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든다는 거. 요런 게 바로 베테랑의 특징입니다. 한국 사회에도 베테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신화는 무엇이냐 하면, 신화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그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전망과 관련되는 거예요. 비전과. 그런데 분명하게 알다시피 그 미국 사회에서 2차 대전이라는 거는 기술적 진보도 뛰어났지만 그게 생활로 들어오기보다는 전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계공학적, 기계적인 그런 기술 발전이었지 생활을 윤색하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이 생활,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윤색하게 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거는 주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못 배웠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셔야 하고, 기술적으로 다음 세대들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스트레스를 덜 받는 대신 다음 세대들한테 존경도 덜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보 소외 계층,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한국 사회에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도 정보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세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보 소외, 그래서 소위 손안의 디지털 기기라고 하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잘 사용 못하는 계층을 지칭할 때 항상 한국 사회의 베테랑, 그러니까 19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주로 예를 들고 세상의 빠른 그 기술적 변화를 따른 빠른 변화를 못 쫓아오는 뒤처지는 세대라고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분들이 이런 기술적인 교육, 생활 속에 들어온 기술적인 교육을 못 받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 1편에서는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세대 구분 중에 앞부분,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베테랑. 그래서 제가 베테랑은 한국 사회는 1930년에서 1950년대까지를 이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베이비 부머라 그래서 1943년에서 60년 사이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되냐면 1951년에 시작해서 1962년 그리고 63년과 4년을 보통 63년까지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년, 5년은 낀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연이어서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나온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징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 가치,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순간, 그들의 영웅, 소비 스타일, 기타 여러 항목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회는. 감사합니다.